이야기 들려주고 영어 편집하는 사람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선색이요. 아, 그렇죠. 용선생 세계사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용선생한테 뭐 협찬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냥 이걸로 하고 있어요. 왜? 티라노가 많이 보던 책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국가의 탄생 뭐 이런 것까지 배웠기 때문에 네, 이번엔- 시족에서 국가로 바뀌었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문명. 아빠가 문명이랑 게임 하는데 거기 앞부분 동영상에 나오는 거 메소포타미아 느낌이 좀 나는데. 자, 우리는 영선생의 2교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꽃피다 이 대목을 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지금은 사막이죠. 그렇지요. 자, 일단 지도를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느 강과 어느 강 사이 지역이죠? 티그라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 그렇죠.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 또 시리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혼란하고 네. IS가 탄생한 곳이고 갈등도 많고 막 그러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 미국이 침공하면서 나라가 대혼란, 지금도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한 곳이에요. 하지만 6,000년 정도 전에는 이곳이 세계에서 최초로 문명이 꽃피운 곳이죠. 지도를 보면은 지금의 이집트 지역 북쪽, 이쪽이 아마 그 시나이 반도 북쪽에서부터 지금의 이라크 가지고 홍해까지 걸쳐지는 이 초승달 모양의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어요. 수량이 풍부하고 동물이 많은 지역은 살짝 북쪽인데 이 최초의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왔어요. 왜? 신석기 시대가 접어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한 곳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맞네.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네. 그래서 땅을 이제 다 뒤덮었겠네. 그리고 5,500년 정도에는 하류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왔어. 하류 지역이면 이제 거의 홍해까지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원래 두 강의 하류 지역을 수메르라고 불렀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메르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수메르인은 강 하류의 습지에 물을 빼내고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습한 땅, 이제 습지 이런 것을 잘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생산력이 좋아.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 밀 한 토를 심으면 수확되는 양이 서너 알 정도밖에 안 됐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밀 하나를 심으면 70알이나 거두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력이 좋은. 말도 안 돼. 지력이 그렇게 좋다니. 그런데 다만 이 지역은 홍수가 굉장히 잦았어. 홍수가. 홍수. 무서운 홍수. 홍수가 잦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에게 빌기도 하고 힘 닿는 대로 홍수에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관계농업, 즉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정비하고 개간하고 이런 농업이 발달하게 됐어. 관계 공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바로 청동기 시대의 어떤 치열한 시족 간의 싸움이 끝나고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왕 같은 힘센 권력자가 나오면서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졌어. 인구가 많은 인구를 부양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신분 계층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뭐가 탄생하느냐? 바로 도시가 탄생하는 거야. 도시국가. 작은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형태의 거주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처럼. 서울이나 광주도 도시지. 맞아. 그래서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이제 BC 기원전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가야 더 현대와 가까워지는 거야. 기원전 4,000년 전에서 3,000년 전에 수메르에 20개가 넘는 도시가 생겼고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우루크였다고 해요. 우루크. 중동 이 지역은 아주 홍수가 많았어. 뭐 어찌되건 홍수가 많아서 홍수가 나게 되면 그동안 힘들게 이렇게 관계 농업을 했던 땅도 다 사라지고 곡식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했어.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했지. 종교.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혼란하지만 그때도 이 수많은 전쟁이 잇따랐어. 이유는 이 지역은 자연적인 어떤 장벽이 없어. 그러니까 탁 트인 다 평원 지역이고 사방에서 산 같은 데가 없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야. 뻥 뚫린 평원.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가 수많은 도시국가가 있는데 지금처럼 뭐 하나의 큰 국가가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각자 도시들끼리 살아가다가 저쪽 도시에 뭐 먹을 것이 많다든가 이러면 쳐들어가서 빼앗자 막 이런 거였어.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종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지구라. 지구라트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신전 같은 거겠지 지금으로 치면. 사진으로 보니 매우 큰데.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내세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내세는 죽은 후 세상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 문명과는 성격이 좀 달라. 이집트는 굉장히 내세를 중시했지.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어떤 죽음, 사후 세계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런 사후 세계에는 엄두도 안 내고 현세에 그냥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농사가 풍년되게 해주세요. 홍수만 안 나게 해주세요. 뭐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주로 빌었대. 수메르인들은 수많은 천체 중에 뭘 관찰했을까 먼저? 행성? 아니지. 별자리?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야? 달, 태양. 달이지, 달. 아니 물론 태양도 보이지만 관측하기 편한 건 뭐겠어? 달. 달이겠지. 그래서 태음력. 일식 그런 것. 아니 일식이 아니야. 월. 그렇지. 이제 달을 관찰해서 태음력을 최초로 만든 게 우리가 쓰는 음력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와. 수메르인이야. 이제 양력은 그 옆에 있는 이집트 문명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거든. 이제 해를 관찰했고 이 수메르인들은 달을 관찰해서 천문의 어떤 변화를 파악했어. 그래야 농사를 지을 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수학도 발달시켰다고 했는데. 그렇지. 이게 천문학이 곧 수학이잖아. 응. 우리가 뭐 천문학적 숫자 이런 말 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해, 경, 무한. 수메르인은 원이 360도 그리고 그걸 나눠가지고 각도 재는 법도 알고 있었대. 지금의 어떤 수학 거의 어떤 똑같네. 바퀴를 수메르인이 발명했대. 야, 바퀴가 인류 문명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물건이야. 진짜 난 농경인 줄 알았는데. 아니 농경이 물론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도 바퀴야. 바퀴가 매우 있으면 편해야지. 그렇지. 발대진 바퀴. 무거운 걸 쉽게 나눌 수 있잖아. 그리고 맞네. 배의 돛도 발명했대. 돛을 단 범선을 이용해서 인도까지도 갈 수 있었대. 지금 인도? 이라크하고 지금으로 치면 인도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지. 뭐? 지금도 그렇게 가까운 데도 아닌데 그 시절에 얼마나 멀었겠어. 근데도 그 고대에 갈 수 있었다. 수메르인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하지마 발명한 게 있어. 뭘까? 바로 문자야. 이쪽에서 문자를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 그냥 아침 인사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공물을 거둔다거나 세금 같은 거 신전에 그리고 상인들이 또 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야. 그래서 거래를 하기 편하게 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기억할 수도 없잖아.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문자를 한번 만드니까 이제 뭐 상업적 거래나 곡물 거두는 데만 쓰는 게 아니지. 어떻게든 모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 뭐 의학, 소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 서사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기록으로 쐐기 문자로 남기는 거야. 오. 길거메시 같은 걸? 그렇지. 그리고 수메르인이 이제 사용했던 어떤 숫자의 개념. 60진포? 그렇지. 자, 수메르인은 신기하게도 60진법이라는 숫자 세는 법, 진법은 이제 숫자 세는 법인데 알아. 사용했대. 깨봉에서 배웠어. 10진법은 말해줬었는데. 10진법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진법이야. 1, 10, 100, 1000, 만, 뭐 이런 단위로. 정말. 그런데 이제 수메르인들은 60진법, 60진법을 써서 자, 원이 360도다. 이것도 수메르인의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60진법을 쓰는 대표적인 게 있어. 뭘까? 시계. 그렇지, 시계야. 1분이 몇 초? 1분이 60초. 그렇지. 그리고 1시간은 60분. 그렇지. 맞네. 그래, 그게 60진법이야.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이 만든 진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용 선생이 나온 나선의 정리 노트를 티라노가 한번 읽어보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지? 두 강 사이를 땅이 나는 듯 티그라스 강과 유프라트 강 사이를 가리킴. 메소포타미아 북부 산악지대에서 메소포타미아보다 먼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됨. 최초 문명이 건설한 수메르인, 메소포타미아 하이루를 습지를 무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기원전 4,000년에 기원전 3,000년 사이 20개가 넘는 수메르인들의 도시들이 건설됨. 가장 큰 도시 우루크에서 인류 최초 문명이 탄생함. 잦은 홍수와 전쟁, 지구라트를 세워 신께 기도를 올림. 현대 삶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생겨남. 수메르인의 여러 발명품들, 세계 최초 템력 단력, 중요한 건축 기술인 아치, 수레의 단은 바퀴와 배의 꽃, 돛, 인류 최초 문자인 쐐기 문자를 발명한 60진법을 사용한 수학이 매우 발전.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 사르곤 왕이 최초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해 아카드 제국을 건설. 아카드 제국이 망한 뒤에는 항구 도시 우루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로 부상. 기원전 1800년 무렵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 함무라비 버전은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 누구나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잘했어. 자, 이 수메르 문명이 우리에게 또 남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아주 큰 또 선물이 있어. 그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야.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야. 기록된 서사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 사람은 도시국가 우루크의 왕, 그러니까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데미갓이라고 표현하죠. 티라노가 본 만화 중에 모아나. 뭐하나? 모아나에 나오는 걔 있잖아. 누구지? 돼지? 이름 뭐지? 이름 몰라. 기억 안 나. 근육맨. 근육맨. 걔가 바로 데미갓. 반신 반인인데 어찌됐건 길가메시도 반신 반인이야. 힘은 굉장히 세고 이랬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어.
길가메시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 때문에 자만했고, 뭐 처녀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랬대. 뭐 사람을 마구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어. 깡패 같은 행동을 한 거지 지금으로 치면. 어.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길가메시 때문에 못 살겠잖아. 어. 그래서 신 아누에게 이제 길가메시를 벌할 것을 호소했고, 뭐 이제 이 신이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길가메시만큼 힘이 센 엔키두라는 영웅이 또 창조가 돼요. 결국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찾아가서 둘이 결투를 벌여. 이제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지금까지 길가메시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 우르크에. 근데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라도.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제 헐크가 행패를 부리니까 토울 정도가 가서 같이 싸운 거야. 아니 톰은 망치고 헐크버스터. 뭐 헐크버스터가 가서 싸웠어. 근데 둘이 무승부가 됐어. 둘이 싸움을 해서 무승부가 되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친구가 됐어.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인정하는 거야. 안 그러면 서로 싸우다가 죽으니까. 아니 뭐 죽을까봐가 아니라 감명받은 거겠지. 힘이 이렇게 세다니. 둘 다. 그리고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조언을 했어. 너의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길가메시는 개과천선하게 돼. 착한 사람이 된 거야. 갑자기. 뭐 그래서 괴물을 물리치고 뭐 이런 그 착한 선행을 이제 사람들이 위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자, 친구가 된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모험을 떠났는데, 뭐 이때 이제 미의 여신 이슈타르가 길가메시에게 청혼을 했는데 길가메시가 이 여자의 청혼을 거절했대. 그러자 이슈타르 여신이 난폭한 황소를 지상에 풀어놨대. 이제 신이니까 신이 보낸 황소를 또 죽이면 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고민에 빠졌다는 거. 하지만 그 횡포를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두 사람이 황소를 죽였나 봐. 그런데 결국 신들이 분노했잖아? 그럼 또 벌을 받겠지, 신한테. 엔키두가 많이 황소를 죽이는데 많이 그랬나 보지. 기회나 봐. 그래서 결국 엔키두가 죽게 돼요. 벌을 받아서. 뭐 신의 벌을 받아서 엔키두가 죽었어. 아무튼 이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있어사실 중요한 거야. 길가메시의 품에 안겨서 죽었대. 길가메시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았겠지. 죽음이라는 걸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됐고, 엔키두가 힘이 세고 이런 영웅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자기는 죽음을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면 아주 이름이 어려운 사람이야.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대홍수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불로불사의 어떤 몸이 되었던 인물이래. 이 사람이 행적이 이 대홍수 때,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누구 있지? 노아. 노아랑 아주 비슷한 사람이야. 사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계속 내려오는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사실 인정을 해야 돼. 그리스 신화도 영향을 받았고, 서구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이제 만나고, 그런 문명들이 크레타로 이식이 되고 다시 그리스로 넘어갔고, 또 여기 남아있는 같은 지역인 중동에서는 또 계속 이런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겠지. 길가메시는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늙음은 피할 수 있는 어떤 불로초를 손에 넣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연못가에 옷을 벗어놓고 잠깐 목욕을 하는 사이에 지나가던 뱀이 이 불로초를 먹어버렸대. 그래서 길가메시는 불로초도 구하지 못한 거야. 결국 이 사람은 어떤 걸 깨달았을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헛되다 라는 걸 깨닫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
뭐 사후에는 죽은 다음에 뭐 사후 세계의 왕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고 그런데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이 단순한 막 영웅 설화라기보다는 어떤 죽음에 대한 성찰 막 이런 게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서사시, 인류 최초의 서사시야. 응. 사실 길가메시 신화를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 스나피쉬팀 같은 경우는 거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사실 길가메시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은 헨 누구랑 비슷하겠어? 누구랑 비슷한 사람 있어? 그렇지. 헤라클레스? 반인 일단 반신 반인이라는 게 헤라클레스랑 똑같지. 헤라클레스는 누구 아들이야? 헤라클레스? 어, 제우스? 맞아. 그런 식으로 힘이 어때? 엄청 세지. 그렇지. 그리고 뭐 모험을 떠나고 소를 퇴치하고 뭐 이런 것도 헤라클레스랑 비슷하지. 어. 그래서 필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종교나 뭐 이제 육십진법이나 수레바퀴 이건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신앙 체계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 지역이 중동에 있는 뭐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 아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 나는 아빠. 전 칠하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